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프린트 풀어보셨어요? 예. 막 술술 풀려요? 예. 확인하고 갈게요. 1번부터 보시면. 왜요? 아, 그럼, 예, 보고 가야죠. 예. 1번부터 보죠. 1번. 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조세 회피예요. 양도소득세 회피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2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끝났어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허위의 근저당 이거 나와 있고 또 다른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뭐 명의신탁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이 게재가 되면 이건 110조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할 수 있어도 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 중요한 판례였고 이것도 역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불법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건 뭐냐면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럼 지문에 뭐라고 있냐면 표시됐다. 표시.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이 되죠. 4번은 틀렸고 5번.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증언 판례죠. 증언 판례는 무조건 뭐 돈 받는다고 무효가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비나 일당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반사회적 무효라고 했죠. 그 얘기고. 그러면 4번, 5번은 OX? 맞는 거죠. 다 풀어놓고 X 이러면 안 돼요. 6번.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효력이 없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적극 가담. 그렇죠. 원래 이중매매는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 나가면 반사회적이고요. 7번.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에서 제1매수인은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7번은 무효인 이중매매니까 적극 가담한 거죠. 그럼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자기 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확인하시고 8번.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에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이중매매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위해야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9번.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절대적 무효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주 나왔던 질문이고요. 10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적으로 준 거죠. 그러면 일반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11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셋 다 갖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셋 중 하나면 된다라는 거고. 12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12번. 틀렸죠. 거꾸로 돼 있죠.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을 말한다라고 했고 1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병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주장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고요. 틀렸고 14번. 증여나 경매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14번 맞죠. 증여나 경매는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내용이고 15번.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좀 매우 중요한 판례였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어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돼야 안 돼? 추인은 안 되는데 전환은 된다고 했고 맞는 얘기고요. 16번. 갑이 자기 소유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규범적 해석이다. 그렇죠. 써있는 대로 690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건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례에서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있어서 96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17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지금 계약은 어디 성립됐어요? X토지죠. 이건 오표시 무효에서는 착오 취소 이런 말 쓰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맞는 지문이고 18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원칙은 유효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했죠. 19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위에 대한 개념,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20번.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러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중요한 판례였죠. 비진위가 아니라 진위고. 얘랑 비교했던 판례는 뭐였냐면 당사자들이 양해한 사건이 있어서 양해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뭐가 돼요? 그건 통정호의 표시가 되는 거야. 통정호의 표시. 그러니까 양해했다는 게 다 짜고 있다는 거예요. 양해란 말 나오면 통정호의 표시고 양해란 말이 없으면 그건 그냥 진이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 보셨고 2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비진위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계약이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든 없는 단독행위든 모두에 적용되고요. 22번.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이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고 했죠. 없는데 표시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비진위 표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기업의 근로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건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법행위면 이건 뭐 상관없이 무조건 유효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호의 표시와 구별된다. 비진위와 통정의 차이점은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차이점이었고요. 24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채권자 취소권 딱 2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가능하고요. 25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면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통정허위 표시뿐 아니라 비통착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요. 맞는 얘기고 26번. 허위로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하고 그리고 이제 대리인과 본인 관계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또 뭐 상속인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 했고 27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뭐라고 봤던 거냐면 은닉행위라고 하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로 위장했다. 그럼 매매는 허위로서 무효지만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절반 정도 맞으면 잘하신 거예요. 예. 어차피 반반이잖아요. OX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생각처럼 이게 절반의 확률이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절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서 다른 거 틀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고 낙심하실 이유도 없고요. 자, 오늘은 86쪽입니다. 86쪽. 지난주에 법률의 착오까지 개념을 받고 오늘 제 5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앞에 1, 2, 3, 4번은 뭐 기본적인 참고사항으로 한번 본 거고요. 5번은 동기의 착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동기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원칙은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동기가 표시되거나예요? 표시되어서요? 이건 표시돼야 돼요. 표시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의 불법에서는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표시가 안 됐어도 알려지면 무효라고 했는데 동기의 착오는 취소하려면 표시되거나가 아니에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소위 학설상으로 보면 표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의 불법은 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학설상으로 보면 표시설과 인식설의 절충설을 취하는 게 판례인데 이건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설의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표시가 되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이 되어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가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해야 되느냐.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동기의 착오를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가 있었죠. 자,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뭐도 필요 없다고 했냐면 표시 여부를 불문합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유발했다, 상대방이 야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표시하지 않아도 중요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휴게소 판례 있었죠. 휴게소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휴게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를 하죠. 나 휴게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거 가지고 계신 토지를 전부 다 국가에 증여를 하고 휴게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회신을 해줘서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자기 땅을 전부 증여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한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 전부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휴게소가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의 말을 잘못 듣고 전부 다 증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착오는 누가 유발한 거냐면 공무원, 상대방이 유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 증여계약을 전부 다 취소해버리면 갑은 휴게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요만큼은 줘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만 취소할 수 있느냐. 바꿔서 말하면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일부 취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 무효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 무효는 있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나머지를 유지하겠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것처럼 일부만의 취소도 인정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때는 꼭 전부가 아니라 이때도 분할 가능하고 이렇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취소를 한다는 말은 계약은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 전에도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동기의착오 관련 내용이고 그래서 교재에서 87쪽에 뭐 예외에서 나와 있는 거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착오에 대한 109조의 취소 요건이죠. 1번의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한다. 끝에서 둘째 줄에 조심하실 점은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109조 착오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재 착오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건 장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일 것.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될 것.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취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라는 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건 동기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고, 물론 동기의 착오도 표시가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었다는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해야죠.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취소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중요하고 주관적으로 볼 때도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일반인 입장이고요. 주관적은 표의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표의자 혼자 중요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중요 부분이라고 취소할 사람이 중요 부분을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님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면 원칙은 자유롭게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계약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럼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라면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그렇죠. 이건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의자가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하면 취소가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그 취소를 막으려면 이제 뭘 입증해야 돼요? 중과실. 그러니까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한다. 중요 부분의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오해했어요? 중요 부분의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거꾸로 말했어. 다시. 이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취소할 사람이 입증해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입증해요. 취소하는 사람. 그러면 유지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부인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부인하려는 사람이죠. 예. 대다수가 틀리니까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예. 다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중과실은 상대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좀 풀어서 요즘에 출제를 하니까 지난번 예전 시험에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중과실의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OX요. 틀렸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소를 막을 사람이니까 유지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부인하려는 사람은 뭘 입증해야 돼? 중요하다. 내가 이 착오 때문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입증해야 돼. 교재 한번 볼게요. 88쪽에 맨 위에 판례박스입니다. 판례박스 내용을 보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의자죠.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취소가 가능해지는데 그걸 막으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뭐 100% 시험에 나오면 다 판례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판례를 보시라고 했죠. 그 밑에 내용은 볼 필요 없고 88쪽의 판례 박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현황과 경계.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물리적인 상황. 하천 판례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을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다.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취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이었죠. 땅이 있는데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경계선을 믿고 서로의 땅을 바꾸는 교환 계약을 합니다. 근데 교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경계선을 착오했고요. 실제 경계선은 여기였어요. 대부분의 땅이 을의 땅이었는데 을이 그걸 모르고 교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을이 실제 경계선이 여기라는 걸 알았더라면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판례 말고도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 중에 또 뭐 있냐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력하게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니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경계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약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러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고, 오른쪽에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보증을 서줬는데 자기 친구가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서준 거죠. 근데 봤더니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3번 그 얘기고. 4번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타인성, 매도인이 누구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B라는 물건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입문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을 샀는데 개론책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민법책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살 때 이 책을 판매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에듀나인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판매처가 에듀나인 출판사가 아니라 우리 학원이었대요. 우리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매도인이 누구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매매 계약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5번, 6번 참고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쌌다 또는 면적이 다소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착오 취소가 안 되고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앞에 현저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어요. 현저하다는 말이 없는 한 이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참고사항이에요. 치료 원인을 잘못 알았다. 이건 우리 판례가 중요분으로 보지 않는다. 참고사항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을을 다치게 했어요. 을을 다치게 해서 이 을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니까 이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직원의 잘못인 줄 알고 이 사람의 병원 치료비를 지급 보증한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고의 잘못은 갑의 잘못이 아니라 을의 잘못이었다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이거 우리 직원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치료비 지급 보증을 서? 이거 취소할래 라고 주장했던 건데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갑이 자기 회사 직원이 차를 몰고 나가서 을을 다치게 했는데 스쳤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자 사장님이 치료비 지급 보증을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서 석 달간 입원해 있었는데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스친 거고요. 석 달 동안 자신의 지병인 간경화를 치료했대요. 그 사장이 이 사람 간경화랑 나랑 뭔 상관이야? 취소할래.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료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은 중요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래 이렇게 묻지 마시고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판례 공부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감정을 좀 버리시고 우리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건 보시면 돼요. 근데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3번, 4번 중요하죠. 3번은 뭐예요? 법령상 제한. 비유구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사가지고 거기다 뭐 할 생각이었냐면 소 키우려고 했어요. 비유구. 소를 키우고 소집도 짓고 이렇게 땅을 쓰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땅 살 때 그 매도인한테 나 이 땅에 소 키우려고 사는 거예요 라고 했다면 취소가 돼야 안 돼. 그럼 표시했으면 되는데 표시했다는 말이 없는 한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번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번은 현황의 착오죠. 이건 법령상의 제한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법령상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하천이에요.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죠. 그건 취소가 되는데 법령상의 제한은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4번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죠. 자, 1번의 첫 단어가 군유지 판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파란 글씨 중요하죠. 무효인 가압류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휴게소를 하려고 했죠. 근데 휴게소 하려고 하면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이 군유지다. 군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군과 계약을 합니다. 이 땅을 빌려 쓰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 체납을 하고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 땅인 줄 알고 군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은 군유지가 아니라 마을의 총유지였어요. 총유. 많이 들어봤죠? 예.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어디서 나타나죠? 그렇죠. 교회 같은 거. 그 우리 비법인 단체, 비법인 사단이죠. 우리 판례는 마을을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법인 단체로 보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마을의 주민의 총유였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유편에 가면 공부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갑이 나 이거 군건 줄 알았는데 마을 거니까 나 이 계약 취소할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을 측에서는 우린 어차피 군 소속으로 있는 마을이니까 당신이 군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얘가 다 떠나준다면 갑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 판례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기술 신용 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줄 때는 그 조건이요. 이 보증받는 이 회사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같은 게 없어야 돼요. 막 이런 거 달려있는 회사에 보증 서주면 잘못되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등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된 기업 실태조사를 보고받는 바람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등기부상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압류가 어떤 가압류라고요? 무효인 가압류였다. 그럼 등기부상 가압류가 있었지만 그게 무효라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같죠. 그러면 얘한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유지 판례랑 이게 뭐예요? 무효인 가압류 판례. 이거 특히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착오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험에 나오면 뭐 다 판례로 나오니까 이 정도 판례들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는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경과실의 경자는 보통 생략을 해요. 경과실이 있다.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돼요? 중과실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만 아니라면 일반적인 과실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과실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판례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는 우리가 몇 개를 봤냐면 딱 3개 봤어요. 3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가 공장 경영자 판례, 두 번째가 담보 설정 해지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요 3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중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다음 중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요거 3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중과실이 없는 거예요. 중과실이 인정되는 건 얘들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 경영자 사장님이에요. 공장 사장님이 을한테 땅을 삽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왜 땅을 샀냐면 여기에 공장 지으려고 땅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사고 보니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공장을 못 짓는데요. 그러자 갑이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못 짓는데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사장님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사셨어요? 중과실이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다. 그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장 경영자 판례였고요.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신용보증기금이 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채권자는 은행이었어요. 은행.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변제를 하게 되면 돈 다 받았으니까 담보 설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채무자가 아직 돈을 안 갚았어요. 근데 은행이 업무상의 착오를 일으켜서 담보를 해지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은행 측이 미안한데 이건 우리 착오다. 그러니까 담보 설정 해지는 취소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중과실이다. 자, 우리 법원은 은행과 같은 전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변제 여부를 착오했다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뭘로 본다는 거야? 중과실로 본다. 역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공장 경영자 판례랑 담보 설정 해지 판례 봤고요. 또 우리 뭐 있었냐면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판례. 이건 뭐 그림으로 그릴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땅을 산다면 다른 땅을 사지 않도록 공적 장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대장, 등기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고요? 중과실로 본다. 공인중개사 판례, 요 3가지는 중과실이 인정되고요. 요 3개 빼고 나머지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 뭐 봤냐면 고려청자 판례 봤죠.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하고요. 이거 딱 보니까 고려청자다. 샀어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 고려청자라고 생각하고 살 때 전문가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샀다는 거죠. 중과실이 아니에요.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과실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중과실 인정되는 판례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견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어요. AC 건축설계사무소인데, 근데 이제 어떤 재건축 조합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요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 용역을 맡긴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A씨 건축설계사무소의 A씨에게 건축사 자격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측에서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네. 취소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 우리랑 계약할 때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문의한 적 없지 않느냐. 문의 안 했다. 그럼 당신들 중과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중과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이 A씨가 이제 이 조합과 계약을 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외국에서 건축학을 상당 기간 공부했고 그리고 현재 모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있으며 우리나라 건축학계에 상당한 업적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공부도 오래 하셨고요. 우리나라 건축학계에 업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건축학과 대학 교수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없어요? 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다면 이 조합 측에서 이 사람에게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과실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중과실이 인정 안 되는 판례들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수험상으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중과실이 인정되는 거 세 가지. 그럼 요 세 가지 판례는 착오 취소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중과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과실 있는 사람도 취소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 이런 말 나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90쪽이죠. 90쪽에 그 중과실 인정 판례 1, 2, 3번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요. 중과실은 그걸 막으려는 사람, 유지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핵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당한 경우 조심하시고요. 착오의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이 사람에게 경과실이 있었다. 자,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중과실. 그러면 이때 취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냐면 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럼 이 상대방이 표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지금 이러한 경우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예요.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적법행위예요. 적법행위지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괄호 3번에 끝에서 둘째 줄에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착오 취소한 다음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자, 적용 범위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 같이 한꺼번에 정리했죠. 그래서 1번에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에 적용 없고 2번에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소송행위를 한 다음에 착오 취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판례 내용을 좀 볼게요. 판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1쪽에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대리인 사임 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 대리인의 표시 기간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대리인 변호사겠죠. 변호사가 자기 사무원한테 뭘 하라고 시켰냐면 사임하라.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변호사가 손 떼겠다라는 사임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무원이 이거 안 하고 가서 뭐 해버린 거예요? 소를 취하해버린 거예요. 그럼 소를 취하했다. 이 소취하라는 건 소송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소취하라는 소송행위는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였죠.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화해계약이 나오죠. 화해계약은 우리가 기본과정 할 때는 안 본 거지. 보세요. 화해계약은 그 계약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줄거두시고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 바로 화해계약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양보했다는 것은 분쟁 이외의 사항을 양보한 거예요? 분쟁 사항을 양보한 거예요?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니까 그 분쟁 사항을 서로 양보해서 만들어낸 게 화해계약인데 근데 나중에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착오 취소가 되겠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733조에서 규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양보를 해놓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양보한 사항에 착오가 있다고 취소하면 화해계약이 있으나 마나가 되니까 양보했던 건 착오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분쟁 이외의 사항이다. 그럼 분쟁 이외의 사항이면 양보했던 거예요? 양보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뭐냐면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실. 그러니까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서로 양보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아예 전제가 잘못됐다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서로 양보했던 것이었다면 그걸 가지고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우리가 기본 과정에 잘 안 받고 하나만 볼게요. 갑이 있는데 갑이 병원이에요. 병원. 을이 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고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자 을 측에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요. 병원이 바로 의료사고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몸이 더 안 좋아진 건 의료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화해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지금 분쟁사항의 착오예요?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예요? 분쟁 이외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라는 건 이 화해계약의 아예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분쟁사항이 아니라 분쟁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날 갑 있고 A, B, C, D 어느 날 밤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얘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잡아간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의 아버지도 오고 요 가해자의 아버지도 와서 이렇게 이제 뭐 배상 어떻게 하고 이런 화해계약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갑이 이제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되어 아버지 손에 끌려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독서실 갔다가 집에 오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전봇대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까지 잡아갔대요. 그리고 그게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 갑의 아버지와 을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화해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분쟁 사항이에요? 이외 사항이에요? 이외 사항이에요. 얘가 때렸다는 걸 전제로 화해계약을 했는데 아예 전제가 착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는 자기가 1,000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근데 채무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500만 원밖에 안 빌렸어. 다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투다가 좋아, 그러면 서로 양보해서 채권액을 750만 원으로 확정하자라고 750만 원의 채권을 확정하는 화해계약을 한 거야. 나중에 봤더니 실제 채권액은 600만 원이었답니다. 차고 취소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750이잖아요. 근데 이걸 착오라고 취소하면 화해계약 있으나 마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50에 화해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돈 갚을 게 없어요. 없는데 채권자가 주장하니까 그렇게 화해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아예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쟁상 양보해놓고 취소한다. 교통사고 났어요? 둘이 합의합니다. 6대 3이냐 5대 5냐 7대 4냐 막 합의하다가 7대 4는 안 되죠. 7대 3이냐 이렇게 화해하다가 결국 예를 들어서 5대 5로 화해했어요. 5대 5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과실 비율이 6대 4였대요. 취소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과실 비율은 10대 빵이에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목소리가 크니까 나도 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취소가 돼야 안 돼. 그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예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계약을 왜 했냐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화해계약을 했다면 이 화해계약을 사기 취소할 때 그 사기로 인한 착오가 분쟁 이외일 때만 될까요?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는 상관없어요. 끝에서 셋째 줄입니다. 끝에 셋째 줄의 가운데 다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분쟁 이외의 사항만 되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번 착오와 사기 중요하다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착오와 해제는 뭐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착오와 담보 책임은 안 중요하다고 했고, 자, 갑이 있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사기당해서 계약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이 사람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갑은 사기 취소도 되고 착오 취소돼요.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택.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입증하기 쉬운 거 입증해서 취소하면 돼요. 사기당했다는 거 입증해서 취소하든 착오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든 취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것도 속상한데 사기당해서 산 물건에 하자까지 있더라. 그러면 이 갑은 사기 취소 이외에 하자 있는 걸 샀으니까 뭐가 생겨요?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사기 취소와 담보 책임은 우선하는 게 있어요? 선택이에요? 역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사기와 착오 선택이고요. 사기와 담보 책임도 선택이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담보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갑은 사기로 인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담보 책임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오해 있어요? 안 돼요. 선택해야지 둘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매수인인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매도인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매수인의 잘못으로 의무위반으로 해제가 된 거니까 갑은 해제하고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왜 이런 계약을 했냐면 을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대요.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먼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더라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먼저 해제당하면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건을 갖췄더라면 해제당한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여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얘가 이걸 해제당한 것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면 을은 어떤 책임이 없어져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멸되어 버린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판례고.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92쪽에 맨 위에 괄호 2번 착오와 해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라는 건 위약금 특약을 하면 계약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약금 손해배상이 되니까 몰취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판례니까 다시 한번 꼭 봐두시고요. 문제 볼게요. 착오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 취소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을 묻는 건데 이건 강제할 이유가 없어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거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시가와 면적의 착오. 시가와 면적은 착오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앞에 현저하다 이런 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했고 3번. 3번은 좀 이따 보세요. 사기할 때 나올 거고 4번부터 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용.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해 먹었다 이러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되고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유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었죠? 예,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사기 강박부터는 좀 쉬었다 보시죠.